여러분, 헤어진 연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길 바라는데 이 타이밍이 언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해서 무작정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들 많죠. 언제쯤 연락이 올지 대충 가늠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고 조용한 핸드폰에 좌절하는 아침을 보내고 계셨다면 잘 클릭하셨어요. 오늘 영상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오는 타이밍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때 연락이 온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연락이 오게 만들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사전에 어떤 것들을 해놔야 하는지까지 제 경험을 모두 나눠드릴 테니까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타이밍.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후회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에 꽂혔다 싶을 정도로 몰입하면 그 일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야 좁아짐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 그 순간은 눈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깨닫지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도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도박에 빠지고 나면 도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감정은 자신이 꽂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척하게 돼요. 여러분이 흔히 느껴볼 만한 사례로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크게 낸 다음에 이성이 돌아온 뒤에 미안함을 느끼는 상황이 있어요. 이별 상황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만약 처음에 상대방이 이별에 대한 의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감정에 의해 이별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믿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별의 사유들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이별이라는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계의 단점은 더 크게 강조하고 반대로 관계의 장점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별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이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시각이 객관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상대방이 후회를 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별 후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더 굳게 믿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게 바로 이별 상황을 재해석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문제가 당장 너한테 심각하다는 거 알아. 근데 너랑 내가 보낸 이 시간들 중에서 많은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작 지금은 그런 시간들은 전혀 너한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지난 시간 동안 홧김에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좋았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왔는데 나만 그랬던 건지 안타깝다. 그래도 난 네 선택을 받아들일 거야. 이 멘트를 그대로 뺏기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스토리를 담아 바꾸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거나 어떤 제안 등을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상 대화하는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걸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되 특정 부분에 대한 오류를 짚어준다는 식으로 말해야 상대방의 반감을 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미처 몰랐었던 연인의 의미를 깨닫는 타이밍. 여러분, 가까운 존재가 떠나면 그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의미를 떠올리면서 이별에 슬퍼하고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시간이 허락할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연인 간의 이별은 나 스스로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니 당장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계기들을 통해 상대방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고 섣부른 이별 결정을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타의에 의해 누군가를 잃는 경우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자의에 의해 누군가를 놓는 선택을 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이별에 대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붙잡기보다 내가 먼저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기도 한 겁니다. 이런 의미를 꼭 시간이 지난다고 반드시 상대방이 깨닫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선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뒤늦게 후회를 하더라도 자기가 내린 선택을 번복하는 걸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상대방의 의미를 깨닫는 시기를 앞당겨주고 의미를 깨달았을 때 더 강한 감정 자극을 받도록 수동적으로 상대방에게 관계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관계의 의미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를 들려주면 그걸 듣는 상대방도 반대로 내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과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부모님이 어린 시절 내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를 들려주면 그 순간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 순간 나도 부모의 의미를 깨닫거나 한 경험이 있으시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멘트를 잘 작성하시는 방법은 영상 오른쪽에 걸어둔 링크를 보시거나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려면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공부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게 되는 타이밍. 여러분, 지금의 연애에서 벗어나서 과거 연애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중에서도 첫사랑이나 어린 시절 내가 감정적인 연애만 반복했을 때를 떠올리신다면 왠지 미안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떠오르지 않나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줄걸. 그 사람한테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연찮게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아련한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해보거나 그 사람을 대하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내 미숙함을 깨닫고 그 미숙함이 죄책감이 되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빚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바꿔 말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게 만든다면 상대방이 지금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방금 전 과거를 떠올리면서 미안한 사람을 떠올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깨닫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애에서 무심했던 상대방에게 내가 여자로서 착잡한 마음을 느낄 시간들이나 너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래도 너한테 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생색을 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평소를 보내면서 나한테는 내 마음보다 네 행복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너한테 들려주고 위로받았으면 내 마음이 지금보다 나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것에 비해 나에게 준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걸 깨닫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충분히 대화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넌 그러지 않았어. 라든지 나였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건데 넌 포기를 했어.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상대방의 이별 결정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별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서 나에 비해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빈약했다는 것을 짚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내가 연애를 할 때 분명히 상대방을 질리고 지치게 만들었으면서 이별할 때는 상대방이 나랑 대화로 해결해 보려 하지 않았으니 네가 미숙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 우리가 반대 입장이라도 이 주장에 공감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보편적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내 가치가 높아진 상황, 여러 가지 후폭풍 상황처럼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들은 더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런다고 연락이 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절대적인 게 아니라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심리가 뭐냐면 이렇게 노력했는데 만약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나는 괜히 손해만 더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손해 심리가 있으신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헤어진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한 대처들을 하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연락이 안 오네. 이런 순간적인 좌절감만 있을 뿐 아닌가요? 그럼 바꿔 말해서 순간의 좌절감이 두려워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두고도 안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 입지를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